안녕하세요. 투자대가들의 책 속에서 성공 투자의 길을 찾아가는 주식투자 힐링명언입니다. 오늘은 주식투자 대가들의 투자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벨기에 헨트 대학교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프레드릭 바나브 비크가 집필한 초과 수익 바이블이라는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저자 프레드릭 바나브 비크는 전자공학과 디지털 통신 분야 전공자이지만 수백 건의 책, 논문, 주주서한 등을 섭렵하면서 주식 투자, 기업 분석, 회계 분야 등의 전문 지식을 익혀 10년간 시장 초과 수익을 달성했으며 현재는 벨기에 KBC SM 매니지먼트에서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오랫동안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세계적인 투자 대가와 관련된 수많은 서적, 인터뷰, 주주서한 등을 통하여 대가들의 공통된 성공 투자 인자를 찾아서 집대성한 책입니다. 따라서 저자의 집필 의지는 투자 대가들은 어떻게 시장 수익률을 능가할 수 있는지 검토하면서 그들만의 투자 철학과 태도, 습관, 기술, 행동 등의 유사성 또는 공통점을 객관성 있게 정리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적용할 수 있는 바이블로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집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크게 4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부 투자 과정에서는 대가들의 투자 철학과 기업 분석 기법을 이야기하고 또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 과정에서 저지르는 오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부 주식의 매수와 보유, 매도에서는 기업의 유형별 거래 방법, 매수, 매도의 일반적인 원칙, 그리고 경기순환 관련 지표에 따른 투자 원칙, 그리고 실패하는 투자자의 15가지 착각들에 대한 내용이며 3부 위험 대 수익에서는 위험 관리에 대한 대가들의 생각들을 정리했고 4부 현명한 투자자에서는 대가들의 투자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3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근거하여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대가들의 투자 철학. 둘째, 매수, 매도의 일반적인 원칙들. 셋째, 실패하는 투자자들의 착각 유형. 넷째, 대가들의 위험관리. 다섯째, 대가들의 3가지 기둥순입니다. 그리고 회계학 등 전문 지식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과 일반 투자자들이 크게 관심 두지 않는 특별한 기업의 투자 분야는 소개를 지향하고 가능하면 일반적인 투자 원칙 중심으로 초보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가들의 투자 철학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가들의 공통된 투자 철학은 주가는 단기적으로 예측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적정 주가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오르내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가들이 말하고 있는 적정 주가는 내재 가치를 의미하므로 장기적으로 주가는 내재 가치를 따라간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대가들은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낮을 때 매수하여 주가가 내재 가치 이상이 될 때 매도하면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내재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모멘텀에 따라 투자하고 군지 발동, 패턴 찾기, 확정 편향 등의 비합리적인 행동 원인으로 주가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대가들은 이와 같은 일반 투자자들의 비합리적인 행동들에 의해 만들어진 가격 오류에 의해 내재 가치보다 월등히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을 찾아내어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낸다는 것입니다.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기업의 펀더멘털을 분석하여 밸류에이션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재 가치 산정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여 매우 어렵고 대가들이 산정한 값에 대해서도
객관성과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내재 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하고 실제 매매 시점에는 평가한 내재 가치에서 25 내지 30% 할인된 가격이라야 매수하며 매매 방법에서도 점진적 매수, 즉 분할로 매수하여 징검다리 두드리듯 조심스럽게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개인 및 투자자들이 기업의 정량적, 정성적 내재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 전체 지수가 폭락한 시점이 전체적으로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으로 판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지수 추종 ETF는 경기 침체 또는 시장이 폭락한 시점에 매수하는 것이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매수 매도의 일반적인 원칙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가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은 개성과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모두가 공유하는 현명한 주식 거래 규칙들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먼저 매수 대상을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최대한 직접 실사를 수행해 독자적인 의견을 낸다. 실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에 매수하여 안전마진을 확보한다. 입니다. 다음으로 매수 과정에서 집중하는 내용은 첫째가 인내심입니다. 자신들의 엄격한 기준에 맞는 안전마진을 충족시키는 주식을 찾을 수 없다면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 현금을 보유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격 매수 절대 하지 않는다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점진적 매수입니다. 적정 주가와 주가의 바닥을 정확하게 잡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나누어서 매수한다고 합니다. 최초 매수 시 적은 비중으로 분할 매수하여 확신이 생겼을 때 추가 매수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 매도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셋째로 평균 매수 단가 낮추기입니다. 최초의 투자 이유가 확실하게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주가가 하락할 때 추가 매수한다고 합니다. 매도에 대하여 대가들도 주식을 제때에 사는 것보다 주식을 언제 팔지 않은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도도 매수와 같이 점진적으로 분할 매도를 실행한다고 합니다. 매도 시점에 대한 대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첫째, 애초의 투자 논리에 대한 확신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자신의 투자 논리를 글로 적어보고 수시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생각했던 것만큼 기업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매수 후 3, 4년이 지나도록 주가가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면 자동 매도한다고 합니다. 셋째로 주가가 내재 가치를 상회할 때 매도한다고 합니다. 기회비용을 감안하여 내재 가치의 90%에 이르면 매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 강세장에서는 내재 가치를 상회할 때만 매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넷째는 더 좋은 가격의 주식으로 대체 가능할 때 매도한다입니다. 새로운 주식의 추정 가치가 보유 주식 가치보다 50%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다른 주식으로 대체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대가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살피는 경기 순환에 의한 고점과 저점을 알 수 있는 지표는 투자 심리와 밸류에이션, 불균형, 내부자 거래 등인데 이 중에서도 투자 심리를 특별히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대가들은 지배적인 투자 심리, 즉 대중들의 투자 심리와 반대편에 서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낙관론이 강해지거나 주식에 대한 관점이 높아질수록 고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반대로 비관론이 팽배하거나
주식시장에 대한 무관심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면 투자 수익 기회가 오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가들은 약세장에서는 주가가 계속 하락해도 점진적으로 매수하고 반대로 강세장에서 시장이 과열되면 주식 비중을 줄여 현금 비중을 늘려간다고 합니다. 실패하는 투자자의 착각 유행에 대한 투자 대가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성공적이지 못한 투자자들은 내재 가치와 전혀 무관한 충동에 근거해 조리 없는 논리에 따라 주식을 사고 판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실패하는 투자자의 15가지 착각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착각 유형 몇 가지를 소개드리자면 첫째로는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의 고점이나 저점을 짚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지나친 자신감과 주가 예측이 가능한 패턴을 찾는 습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둘째로는 감정에 휘둘려 거래한다입니다. 그 이유는 기회를 놓칠까봐 조바심에 의해 조급하게 거래하고 호재에 즉시 사고 악재에 즉시 판다고 합니다. 뉴스를 듣자마자 행동하는 것은 너무 충동적이라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공포에 질려 투매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폭락 직후나 폭락하는 와중에 또는 약세장이 끝날 무렵에는 주식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군집 행동이나 시장의 판단에 의존해 행동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다르다고 믿으면 거래한다입니다. 이것은 자산의 거품이나 불경기를 보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주장하거나 과거의 경제 법칙이 통용되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주장한 것을 믿고 거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대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전반에 지나친 주의를 기울인다입니다. 그 이유는 경제는 너무나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나치게 정확하고 경제 흐름에 의존하여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경제 현실과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별개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기 현황과 주가는 약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가들도 심각한 거품이 경제에 미친 영향까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대가들의 위험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로 본다고 합니다. 부채 없이 장기 투자하면서 규율 있게 투자하면 변동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규율을 투자 성공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규율인지 살펴보면 인기주나 유행을 타는 산업은 멀리하고 모든 거래에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주식을 까다롭게 고르고 확신이 있을 때에만 매수한다는 규율을 꼭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전략적 자산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강세장이 점점 도를 더해갈수록 현금 보유량을 늘려간다고 합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자산의 최소 25에서 50%는 현금으로 보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신뢰할 수 없을 때는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현금화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대가들이 갖추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들을 3가지 기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은 독특한 자기만의 투자 전략이 있어야 하고 이를 일관되고 규율 있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고 집중된 전략일수록 효과적이며 자신에게 잘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투자 전략을 적용할 때 독립성과 근면함, 끊임없는 연구, 신중함, 지식이 필수 요소이며 지식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평생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겸손함, 열정, 인내심, 감정의 분리, 군중과 반대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가치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 대가들의 투자 철학과 전략, 기법, 위험 관리 등에 대하여 잘 정리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겨우 3번 정도 정독을 했지만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두고 반복하여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책에서 소개하는 투자 대가들의 전략을 독서로서 끝내면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성향에 맞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하시면 좋은 바이블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적합한 투자 시나리오의 완성도를 높였고, 투자 전략에 대한 영감을 얻었으며 자신감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상 제작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펀더멘탈 분석에 의한 내재 가치, 즉 밸류에이션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현금 흐름 할인법인 DCF 계산식과 같이 회계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 등 일부 수식으로 계산되는 분야는 이해가 어려워 본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분야가 궁금하신 분은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계산식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안전마진 차원에서 지수의 저가와 고가 기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투자자 각자의 기준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의 성공 노하우가 궁금한 투자자, 투자 경험이 있지만 체계적으로 투자 공부를 해보고 싶은 투자자, 투자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초보 투자자 여러분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